이어서 명품 리포트 매기 방송됩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자연에서 배웁니다. 변함없는 정직함으로 사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뉴스 그대로의 뉴스. 더파인 프리미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명품 리포트 맥을 맡은 최덕재입니다. 통일교 논란 등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리하는 명품 리포트 맥 시작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변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의 여파 그리고 명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논란과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야 앞에 놓인 변수들 정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서영교, 김영배 의원과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마 러시가 이어지던 중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오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선거 모두 일방적인 승부가 펼쳐지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변수가 속출하면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우리에겐 통일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정치인들에게 지원을 해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걸 정교유착이라고 하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주의 주요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3분 맥집기. 이번 주는 연말 정계를 뒤흔든 통일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표와 조직, 재정을 제공해 줄 테니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의 현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등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물러난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심의 칼끝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직원들에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단 한 번 만났을 뿐이고 통상적인 통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거명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허위이고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논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특정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보다 특정 조직을 위해 일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 3분 맥집기, 연말 정계 뒤흔든 통일교였습니다.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해킹으로 인공지능 오류로 한 주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새는 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털려서 어디서 거래되는지도 알 길 없는 불안한 나날이 반복돼도 대책이 안 보인 한 주. 맑고 우린 기업 찾아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이번 주 첫 맑은 기업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시작합니다. 벤츠 전기차에 들어갈 대형 배터리 공급 계약 추가 성공했습니다. 벤츠와 이미 맺은 계약이 여러 개죠. 작년 10월에도 8조, 지난 9월에도 15조짜리 대형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전 계약이 고가, 고성능 모델용 원통형 대형 배터리였는데 이번엔 표준형, 중저가형 모델에 적합한 배터리란 겁니다. 자국 정부 지원 무기로 이 시장 장악해온 중국 업체들과 정면 승부하게 된 겁니다.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앞서 지난달 LG에너지 솔루션 외에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 다른 LG 계열사와도 협력 논의했죠. 중국 의존도 낮추고 검증된 공급선 찾으려는 벤츠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겁니다. 마지막은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밀가루 회사들입니다. 설탕값 담합 이어 밀가루 담합도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설탕, 밀가루 같은 원재료들이 식품 물가 상승에 한몫하는데 이게 담합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죠. 그러자 지난주 검찰이 이들 업체 상대로 압수수색 벌였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 조사했었는데 제재까지 시간이 걸려 그런지 공정위 고발 전에 검찰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담합이 사실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탕, 밀가루 다 걸린 곳도 있죠. 담합 제재 효과가 분명하려면 신속한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5년 새 식품 물가가 27%나 뛰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생산비, 유통비, 인건비 다 오르는데 환율 급등까지 겹쳐 과일, 커피, 수입 육류나 수산품까지 안 오른 게 없죠.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명품 리포트 맥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최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뉴스가 방송됩니다.